오늘은 유사수신행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사수신행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사수신행위라는 것은 유사, 즉 비슷하다, 수신행위. 수신행위라는 것은 법에서 금전이 오고 가는 것, 즉 신용이 오고 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신용이 오고 가는 것과 비슷한 행위, 즉 신용이 오고 가는 것은 보통 금융업, 은행업을 가리키는데 금융업, 은행업과 비슷한 행위를 하는 것은 처벌된다라는 겁니다. 보통 금융업, 은행업은 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받게 돼 있습니다. 즉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은 선량한 거래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엄격한 규제를 받고,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금융기관처럼 마치 광고해서 선량한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을 받아서 무리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의 인허가라든가 등록을 받지 않는 유사수신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는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사수신 행위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처벌되는지가 문제되는데,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보면 유사수신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유사수신 행위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 행위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을 보통 출자를 받거나 예금 적금 형식으로 돈을 받은 다음에 돈을 받은 사람이 투자하신 분, 또 예금 적금을 한 사람에게 원금과 원금 이상의 수익을 나중에 돌려주겠다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즉 장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해 줄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다든가, 장래의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겁니다. 이렇듯이 결국은 금전을, 즉 신용을 받는 겁니다. 나중에 원금 또는 그에 초과하는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정하고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받는 행위 자체를 하면 바로 유사수신 행위로 처벌되는 겁니다. 왜? 은행업이라든가 금융업 같은 경우를 하려면 반드시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은행업 유사한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유사수신 행위를 하면 피해자에게 원금과 원금 이상의 금전을 돌려주었다 하더라도 처벌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원금과 원금 이상의 금전을 돌려주기로 약속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그게 사기가 되는 겁니다. 즉 원금과 약속했던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는 사기죄까지 성립될 수 있는 게 유사수신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인들끼리 돈을 대여해주고 또 원금의 이자를 주고받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면 그런 행위가 있게 되죠. 그렇지만 그것을 유사수신 행위라고 처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인들, 즉 아는 사람들끼리 그거를 업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것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업으로 하게 된다면 지인이라 하더라도 유사수신 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서 처벌되는 것과 처벌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사기죄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즉 장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해 줄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다든가, 장래의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